함정 백문백답. 제가 이거는 대형 동호회에서 고양이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질문 받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답변을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에 대한 질문도 되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수학 공부에 대한 답변도 되니까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위권 학생이 상위권으로 가려면 필요한 게 뭘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했습니다. 고양이는 저의 닉네임입니다. 자, 재능파라면은 수학학습 습관 고치기를 들어가야 하고요. 평범한 중위권이 상위권으로 가려면 다른 것의 요소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은 핸드폰, 카톡, 이거는 공부 시간에 끄셔야 되고, 그 다음에 게임도 끊어야 되고, 유튜브 장시간 하는 것도 이것도 끊고, 커피 너무 마시는 거 이것도 끊고, 중독과 관련된 거는 많이 끊으라는 얘기입니다. 공부에 몰입하는 시간을 늘리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자, 푸사의 정체라고 했는데, 제가 이 그림 애니를 쓰는데요. 이거는 장머머님을 사모했다는 그림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애니 중에서 가장 장땡땡님의 느낌이 나서 이 이름은 제가 슬쩍 모자이크 처리했습니다. 자,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자, 요거는요, 가외를 구할 때 적당히 속이는 게 좋으냐, 아니면은 음, 정직하게 공개하는 것이 좋으냐. 처음에는 저는 신비주의가 좋다는 의견이었는데요. 질문의 실체를 알고 나서는 이게 가외를 한다면은 솔직하게 공개할 것을 저는 권장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은 정직해야죠, 그죠? 가외는 속이는 사람들이 많아서입니다. 자,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음, 평가원 수학시험 고정 100이 되기 위한 방법이나 노력이나 태도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자, 이거 되게 까다로운 질문입니다. 수학 고정 100이 매우 드문 경지라 노력이야 많은 학생들이 하니까, 하지만 분명한 것은 고정 100이 되려면 재능이 있으면 유리하지만, 재능이 평범하다는 가정하에 고정이 100이 되신 분들을 관찰해보면, 그런 수기들을 읽어보면요, 박문호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몰입의 강도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다릅니다. 즉, 고정 100을 받기 위해서 온 정성을 다 쏟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다 발휘했습니다. 거의 스토커다 싶을 정도로 몰입을 했습니다. 박문호 박사님 표현대로라면은 분명한 목표, 정확한 규칙, 신속한 피드백, 이게 이제 몰입의 제3법칙이다라는 겁니다. 자, 글이 길어지면 장황해지니까 가장 핵심은 깊은 몰입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렇게 몰입한 사람 가운데에서 그 소수가 고정 100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고정 100이 되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세상 만사가 다 그렇잖아요. 노력하는 사람 가운데 상위권인 것은 소수라는 것. 이렇게 답글을 달았습니다. 자,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다음 추가 제가 답변한 거고요. 몰입이 단순히 문제집을 많이 푼다 혹은 공부 시간을 늘린다가 아니라, 수학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하면 수학 실력이 느는구나 라는 것을 깨우치고, 또 수학 문제를 풀면서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가 되는 학생들이 고정 100이 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적당한 상황에서 그 상황에 맞는 공부를 딱딱 아다리가 맞게 공부가 된 학생이라고나 할까요? 네, 박문호 박사님의 말씀이 이윤구 변호사님, 이거 아주 유명한 유튜버죠. 또 수학하는 땅우쌤인데, 제가 초성만 달았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이건 소자쌤을 뜻하는 거고요. 공부했던 방식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자주 애청합니다. 그러니까 박문호 박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유명 유튜버들이 권장하는 공부법과 많이 일치한다는 거죠. 사실 재능너들도 수학을 접근할 때 절대로 어렵게 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중위권은 그냥 열심히만 한다면 상위권들은 열심히 하되 수학 문제를 풀 때 치고 빠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이 중위권과 상위권의 차이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 답변 내용이었고요. 자, 다음 질문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이라는 닉을
처음에 왜 사용을 하였어요? 자, 이거는 장땡땡님이 고양이를 키우고 또 길고양이 한 마리도 구조해서 키우는 모습을 보고요. 자, 이유가 꽤 단순합니다. 이 연예인이 이 여자 연예인분이 고양이를 구조하고 또 키우는 모습을 보고 고양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게 됐다. 이 얘기입니다. 자, 수열을 아무리 공부해도 어렵다면 뭘 해야 개선이 될까요? 자, 고양이 제어의 답변입니다. 지금 나이에 고등이라는 가정하에 수열, 그리고 확률, 이 도형 이 세 가지는 감각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공식대로 푸는 것도 익혀야 하지만 공식 없이 빨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려면 초등학교에서 나오는 규칙대로 움직이는 수열 있죠. 규칙을 찾는 수열 말입니다. 이 수열도 같이 풀어보셔야 합니다. 빨리빨리 규칙이 눈에 보인다면 고등학교 수열도 공식이 가르쳐주지 않은 감각적인 부분의 능력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어려운 문제만 풀지 말고 쉬운 문제들을 공식에 의존하지 않는 그런 감각들을 최대한 익히세요. 첫 보고 첫 볼 때까지요. 초등 경시 중에 은근히 수일 문제 풀어보면 도움이 되는 거 많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내용하고 경시 내용하고 이런 거를 좀 풀어보라 그렇게 답변을 단 겁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질문. 야옹 해서 제가 멍멍이라고 그랬거든요. 장땡땡님이 누구인가요? 모자이크 처리했습니다. 고양이와 이렇게 안고 있는 모습. 그 다음에 포만안을 시작하게 된 썰이 궁금합니다. 자, 맨 처음에는 XMO라는 그 세계수학 올림피아드라는 카페에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의 학생들이 이미 재능러였어. 그러니까 재능이 이미 갖추어진 상태여서 굳이 제가 그 어드바이스나 이거를 해주지 않아도 되는 분들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좀 더 다양한 학생들과 사람들에게 수학이 재밌다는 느낌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곳을 찾은 결과 그곳이 바로 이 포만안이었습니다. 물론 포만안에도 많은 분들이 수학 개수들이긴 하지만 수학 상위권으로 가고 싶다 내지는 잘하고 싶은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분들에게 도움드리고 글도 써드리면 어떨까 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포만안 시작하게 된 썰이고요. 현대 대수가 너무 어렵네요. 자, 요 질문에 대해서 고양이가 접니다. 미분기하 그리고 위상공간 과목을 보면서 우울감 느끼고 위안을 삼으시면 됩니다. 대학원생들 특히 석박사 선배와 일주일만 생활해 보시면 지금의 고민이 고민도 아니라는 것을 아니라는 것 예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대학원 진짜 가보세요. 지금 학부 때 배운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선형대수, 현대대수 정도면 그래도 양반인 과목입니다. 자, TMI로 제가 답변을 추가로 다루는데 선형대수와 마찬가지로 그 선형대수도 이런 특징이 있는데요. 공부를 하실 때 기본 용어와 성질 열심히 암기하시고 그것들만 열심히 암기가 된 이후엔 나무를 보지 말고 전체 숲을 보려고 하세요. 전체를 보려고 하라는 거죠. 몇 개 이해 안 된다고 이해 갈 때까지 고민을 딥다 오래 하다 보면 답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쭉 스캔을 하다 보면 중간에 이해가 안 갔던 게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경험을 하실 겁니다. 이것이 대딩 수학과 고딩 수학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이렇게 답변 드렸고요. 네, 전공을 물어보셨거든요. 수학과 나오셨나요? 야옹 수학과가 아니라고선 주변에서 그런 느낌을 제가 그런 말을 들어요. 수학과라는 느낌은 안 받는다. 근데 슬프게도 저는 수학 전공입니다. 자, 뭐라고 답변을 나이가 어떻게 되시냐고 질문을 했는데 아이고 연예인 이름이 나와버렸네. 장나라님처럼 상연대옵니다. 태어난 날도 차이가 별로 안 나고 네, 생일도 얼마 차이는 안 납니다. 이제 제가 슬슬 옛날 사람이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게 4학년이 딱 되는 순간. 자, 부동으로 나타내보면 헌효진 강사보다는 나이가 많고 정정재 쌤보다는 어린 그런 정도입니다. 스텝은 어떻게 달궜나요? 제 답변이 야옹치를 몇 마리 잡았더니 스텝을 시켜주더라. 이거는 유머로 남긴 겁니다. 지금도 질문 받아줄까요? 제가 일하면서 독학하는 30대라 물어볼 곳이 마땅치가 않네요. 저는 작년
수능 난이도 기준 92, 96 갔다 왔다는 실력입니다. 기회 선택자이고 올해 목표는 작년 시험 기준 96점입니다. 올해는 공부 시작한 지 일주일밖에 시작하지 않아서 많이 떨어졌겠죠. 제가 세운 거는 뉴런들이 다른 엔제 순서대로 평소에 실무를 감에 익힐 정도입니다.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하여 정말 단조롭죠. 그런데 뉴런을 듣고 있는데 작년에 듣고 또 떨어지는데 문풀 강의를 건너뛰게 되었는데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너무 없어서 속도에 급급하여 방향을 놓치는 게 아닌지 걱정됩니다. 그리고 당연한 거일 수도 있는데 중킬러 문제가 작년만 못해서 조급해지더라고요. 내가 이 문제에 막힐 리가 없는데 싶어 괜히 불안해지고 초조해지네요. 제대로 된 방향으로 공부하려면 지금부터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을까요? 하루에 수학 한 3시간 정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답글을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잖아요. 수학 공부를 급하게 하는 것은 원인이 있습니다. 너무 급해 보여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답변을 달았냐면은 너무 많은 시간을 이렇게 빡세게 빡빡하게 공부하려고 하지 말라. 그래서 공부량을 좀 줄이고 잠은 늘리고 알겠죠? 며칠간 그렇게 차라리 수학을 좀 잊어먹은 상태로 지내다 보면 열을 찾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가운데 수학 공부를 다시 해보면은 본인의 실력이 다시 나오게 되고 저 리듬도 찾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자, 이상 포만안에서 제가 고양이라는 닉네임 스텝으로 활동을 하면서 회원들에게 받은 그 여러 가지 제 개인에 대한 질문부터 시작해서 수학 공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공개해 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재미있었나요? 네, 여기까지입니다.